높이 솟은 산은 어서오라 손짓하고 시리도록 하얀 눈은 매서운 바람에 날린다. 자연 속에서 자연을 보며 자연에 몸을 담고 잠시 나를 돌아본다. 세월을 머금은 채 우뚝 선 성에서 역사를 만나고 세계의 현이 만드는 소리에서 영혼의 울림을 느낀다. 옛 전통을 이어받아 축제로 승화시킨 사람들. 힘찬 몸놀림으로 풍년과 축복을 기원한다. 추억을 찾아가는 아오모리 여행에서 몸과 마음은 쉼을 얻고 시간은 천천히 흘러간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로 2시간 반, 일본 아오모리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일본 혼슈섬 북쪽 끝에 자리 잡은 아오모리현은 푸른 나무숲이라는 의미처럼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다. 겨울에 눈이 많이 오기로 유명하며 일본 제1의 사과 수확량을 자랑하는 곳이기도 하다. 현의 중심 도시인 아오모리시. 스가루 해협을 사이에 두고 혼슈와 홋카이도 두 섬을 잇는 교통의 요지다. 인구 30만의 아담한 중소도시로 중심가는 아오모리역에서 시작해 일자로 뻗어 있다. 나는 우선 역 앞에서 출발해 중심가를 따라 걷기로 했다. 왼쪽 항구 방향에 독특하게 생긴 건물이 눈에 띈다. 알파벳 A를 본따 디자인된 15층 높이의 아오모리현 관광물산센터는 도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다. 우선 관광 안내소를 찾아 건물 2층으로 올라갔다. 많은 안내지도와 팜플렛 사이로 한글이 눈에 띈다. 한국 관광객 비중이 꽤 높나 보다. (1층엔) 이 지역의 대표 특산물과 공예품 등을 모아놓은 쇼핑가가 자리 잡고 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인 만큼 해산물이 풍부하다. 그중 가리비는 탱탱한 육질과 개운하고 단맛을 자랑하는 아오모리의 대표 해산물이다. 그 밖에 다양한 해산물을 재료로 한 가공식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일본 전체 사과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지역답게 사과로 만든 가공품들이 아주 많다. 아예 사과 하나를 통째로 구운 사과 파이가 재미있다. 사과 나무를 재료로 한 손수건, 주머니에 화장품까지. 정말 사과로 만들 수 있는 건 여기에 다 있다. 한쪽에 자리 잡은 파이 가게에서 나는 달콤한 냄새. 갓 구운 파이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 건물 꼭대기에 전망대에 올랐다. 아담한 시내가 한눈에 들어온다. 아오모리의 상징물 중 하나인 베이브리지. 바다에 면한 산책길에는 20년 전까지 홋카이도로 갔던 연락선이 지금은 전시관으로 변신해 있다. 일본 100대 명산 중 하나인 하코다산은 구름에 가려 제 모습을 가리고 있다. 우선 하코다산을 가보기로 했다. 눈 많기로 유명한 아오모리에서 정작 눈 구경을 못했는데 하코다산 가는 길에서 비로소 눈을 만날 수 있었다. 산 꼭대기 바로 아래 위치한 산정공원까지 로프웨이라고 부르는 케이블카를 타고 가야 한다.
스키장을 개장한 직후라 그런지 아직 사람은 많지 않다. 고도가 높아지면서 온도차 때문에 물방울이 자꾸 맺히고 물기를 닦는 승무원의 손놀림이 바쁘다. 하코다산은 겨울 설산뿐만 아니라 봄, 여름에 우거진 숲과 가을 단풍이 아름답기로도 유명하다. 약 10분이 지나 산정공원에 도착했다. 해발 1324m로 아래쪽과 달리 바람이 거세 서 있기 힘들 정도다. 이곳은 트레킹 코스와 스키 슬로프의 출발점이다.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무려 6개월 동안 개장하는 이곳은 그야말로 마르지 않는 설원으로 스키어들을 유혹한다. 自然が好きだから自然がいっぱいで、すごくいい場所なので好きだから。 주변에 사는 외국인들도 이곳을 즐겨 찾는다. 한쪽에선 영화가 상영 중이다. 러일 전쟁 당시 하코다산에서 혹한기 훈련을 하던 중 200명의 대대병력이 추위로 목숨을 잃은 사건을 다루고 있다. 전망대에선 맑은 날 홋카이도까지 보인다는데 아쉽게도 눈구름이 가리고 있다. 날씨가 어떻든 스키어들에겐 지금 이 순간이 최고일 터. 눈 세상으로 몸을 던진다. 자연 지형을 그대로 살린 7km의 슬로프는 겨울을 기다려온 이들에게 최고의 라이딩을 선물한다. 아오모리 아래에 위치한 쿠로이시로 향하는 길. 눈길을 위태롭게 올라가니 첩첩산 중에 아담한 온천이 숨어 있다. 그야말로 자연 속의 온천이다. 말로만 듣던 일본 노천탕은 어떻게 생겼을까?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한 탕이 단순하면서도 운치 있다. 기본적으로는 남녀 혼탕이지만 여성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다. 맑은 물을 보니 당장 몸을 담그고 싶다. JR 新幹線で来ました。いやまず自然が美しいことですね。で雪の時に温泉入るのが最高ですよ。あ、どうぞ。 요코하마에서 함께 온 일행을 소개하고 싶단다. 韓国のテレビの方、僕インタビューを受けた国際議員My friend, please. 안녕하세요. 반가운 우리말 인사까지 한류 덕분이다. 등산 모임 회원들인데 겨울을 맞아 동북 지역의 유명 온천들을 순례 중이라고 한다. 기분 좋은 술 한 잔에 절로 노래가 나오는 건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 복잡한 도시를 떠나 좋은 곳에서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여유가 보기 좋다. 겨우 오후 3시가 지났는데 어둠이 찾아온다. 지금부터 바빠지는 곳이 램프 창고. 이곳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램프를 밝혀야 한다. 80년 동안 그래왔다.
익숙한 솜씨로 온천과 각 방에 램프를 매단다. 한 무리의 숙박객들이 도착했다. 호기심 가득 어두운 램프에 의지해 지배인의 설명을 듣는다. 난방 역시 나무 땔감을 쓰는데 왜 이런 방식을 고수하고 있을까? もともと山の中で電気がなくてランプばかりでやってまして、そのままランプの宿としてずっとそのまま通してます。 휴대폰조차 통하지 않는다. 문명과의 단절이 오히려 마음의 자유를 준다. 산속의 밤은 적막하다. 램프를 벗삼아 조용히 하루를 마감한다. 버스를 타고 다음 장소로 향하는 길. 곳곳에 설치된 건널목이 일본다운 풍경이다. 스가루 코케시관을 찾았다. 전통 목각 인형인 코케시를 전시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계단을 올라 2층으로 가니 동북 지역 각 지방의 코케시가 한눈에 들어온다. 아오모리현 서부인 이곳 스가루 지역의 코케시들이다. 일본 동북 지방에서 특히 발전한 코케시는 추운 겨울 실내에서 아이들이 갖고 놀던 나무 인형에서 유래됐는데 이제는 취미로 수집하는 어른들도 많이 있다. 주로 둥근 얼굴의 여자아이 모습으로 손과 발은 따로 만들지 않는다. 전통적인 코케시 말고도 유명 인사가 만들었거나 모양이 재미난 코케시들이 전시되어 있다. 아베 전 수상이 만든 코케시. 심플하다. 초창기 코케시를 만들던 공방을 재현해 놓았다. 이 지역 코케시 양식을 확립한 장인 모리히테 타로의 작업 모습에서 당시 제작 방법을 엿볼 수 있다. 아래층에서는 코케시를 직접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장인 역시 43년 경력의 소유자. 통나무를 다듬어 점차 형태를 만들어 나간다. 아오모리 코케시의 모양은 어떤지 궁금했다. これ一本の木から頭とそして大きな特徴としてはウエスト腰がこうしぼんでるというのが大きな特徴。これ 장인과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あともう一つは 꽃무늬나 전통 복장에 대해 설명을 들은 다음 미리 깎아놓은 나무에 얼굴과 몸을 직접 칠해보는 시간. 어른들도 재밌어한다. 나도 붓을 들었다. 그리다 보니 며칠 동안 못 본 딸의 얼굴이 되었다. 정해진 양식이 있긴 하지만 각 체험자 나름의 개성대로 만든 코케시가 최고의 작품 아닐까? 눈이 와야 할 때인데 눈치 없이 내리는 비를 원망하며 아오모리현 서부의 중심 도시 히로사키로 향한다. 히로사키 성을 중심으로 조성된 히로사키 공원은 봄이면 5,000 그루의 벚나무가 장관을 이루는 벚꽃 축제가 열리는 곳. 그런데 지금 무슨 작업 중일까? 눈 무게의 나뭇가지가 꺾이지 않도록 보호대를 만든단다. 정말 눈이 많이 오는 곳답다. それじゃね、これなんていうかわかります？わかりません。わかりませんか？何回に似てません？ 정답은 못. 성문을 고정하기 위해 커다란 못을 박은 다음 주위를 둥그런 모양으로 덧댄 것이다. 돌담을 따라가다 보니 불쑥 튀어나온 돌들이 눈에 띈다.
수령 100년이 훨씬 넘은 벚나무들의 뿌리에 밀려서 그렇다니 생명의 힘이 무섭다. 곳곳에 성을 둘러싼 아담한 개천이 있고 어김없이 빨간 다리가 놓여 있다. 다리를 따라 세월을 건넌다. 스가루 지역의 영주가 살던 원래의 성은 1611년에 만들어졌는데 벼락으로 무너지고 1810년 주성을 개축해 3층짜리 망루를 포함한 지금의 성이 되었다. 일본의 아름다운 성 7곳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한 히로사키 성. 지붕에는 호랑이 머리에 물고기 몸통을 한 범고래가 있어 화마 등의 액을 막아준다고 한다. 겨울빛 속에 히로사키 성을 보고 있노라면 시간이 잠시 멈춘 듯하다. 조그만 선술집을 찾았다. 이곳에선 술이나 식사를 하면서 스가루 사미센 공연을 볼 수 있다. 중국의 사면악기를 개량한 일본 고유의 악기가 사미센인데 그중 자루가 굵고 타악기적인 주법이 특징인 스가루 사미센은 일본의 대표적인 민속 음악으로 자리 잡아 이 지역을 홍보하는 신간센 철도 포스터에 등장하기도 했다. 악보가 없는 즉흥적인 연주라서 두 명이 연주할 땐 그 호흡이 특히 중요하다.音とその気候、また寂しさ、悲しさ、そういうものがね、ものすごくね、心に染みまして、で、好きになりました。 스가루 사미센에 반해 매년 이 먼 곳을 찾는다는 할아버지. 사미센이 있어 행복한 겨울이다. 아침 6시. 동이 트기도 전에 서둘러 찾아온 곳. 여름엔 4시부터, 겨울엔 6시부터 이른 아침을 여는 이곳은 하치노에의 아침 시장이다. 약 50m 정도의 길 양쪽을 막고 아침 2시간 정도 잠깐 열리는 반짝 시장으로 노점 수만 50개가 넘는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어떻게 우리말 한국말 이렇게 잘하세요? なぜ上手ですか？これだけしか知らない。 안녕하세요밖에 모르는데. よくテレビ見てる。 테레비를 많이 보신다고 하시면서 よくドラマ見てる。 드라마도 많이 朝来る大好きな。 만두가게 아저씨를 통해 다시 한번 한류의 힘을 실감하는 순간이다. 직접 기른 채소들에 얹힌 소박한 가격표가 정겹다. 저건 뭘까? 처음 보는 감이다. 모양은 대봉시인데 아기 주먹만 하다. 인상 좋은 할머니 댁 감나무에서 직접 따온 귀여운 감들. 감 하나를 쥐어주신다. 역시 장터엔 넉넉한 인심이 넘친다. 재밌는 건 할머니 사투리가 너무 심해 통역도 제대로 못 알아듣겠단다. 부지런한 동네 주민들에겐 장보기가 곧 아침 산책이다.
そうですね。新鮮なのが安いですし、まあいっぱい出すので、ね、楽しいですよね。 식전 출출한 참에 먹을거리들이 코를 유혹한다. 꽈배기와 만두를 파는 중국 요리집도 있다. 된장을 좋아하는 일본인들답게 두부와 보리떡에도 된장을 발라 굽는다. 정작 두부보다는 시커멓게 타버린 막대기가 위태로워 보인다. 가자미 같은 생선을 막대기에 꿰인 다음 수채 열기로 굽는 생선구이도 신기하다. 바다와 접한 곳이니만큼 싱싱한 생선은 기본. 요즘엔 조개와 오징어가 한창이다. 아오모리의 자랑, 사과 역시 빼놓을 수 없다. 꿀이 듬뿍 박힌 맛보기 조각을 보고 노란 사과 한 바구니를 샀다. 우리 돈으로 5,000원. 다섯 개를 샀더니 덤이 4개.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またどうぞ。はい。 7시가 조금 지나니 벌써 파장 분위기. 몸도 녹일 겸 시장 입구의 한 가게에 들어갔다. 사람들의 온기가 렌즈를 덮는다. 커피를 파는 곳인가 했는데 센베를 파는 곳이다. 자랑스럽게 원조집 간판까지 걸려 있는데 아쉽게도 다 팔리고 빈 틀만 덩그러니 놓여 있다. 대신 수다쟁이 주인의 가게 자랑을 듣는 것으로 위안을 삼을 수밖에. 차 한 잔 앞에 놓고 살아가는 얘기와 정을 나누는 훈훈한 동네 사랑방에서 우리의 변두리 복덕방이 떠오른다. 갑자기 돌변한 날씨. 배고픔도 달랠 겸 피하듯이 식당에 들어갔다. 아침 시장에서 맛보지 못한 센베를 한번 먹어봐야겠다. 이곳에선 센베를 즉석에서 만든다. 적당한 크기의 밀가루 반죽을 미리 달궈놓은 틀에 넣고 꾹 눌러서 불에 익힌다. 간단하다. 어릴 적 별미였던 한국식 센베 과자는 주로 딱딱하고 단맛인데 본고장 일본의 센베는 지역마다 다양한 재료를 써 간장, 된장, 해물맛 등이 있고 아주 딱딱한 곳에서부터 말랑한 것까지 천차만별이다. 이곳 남부 센베는 말랑말랑한 질감에 맛도 심심하다. 오래되어 눅눅해진 센베를 수제비처럼 국물에 넣어 끓여 먹곤 했다는데 그 가정 요리가 향토 요리로 자리 잡은 것이 센베 지루다. 닭고기와 야채를 우려낸 맑은 국물에 씹기 좋은 센베 조각까지. 맛은 담백하고 개운하다. 아오모리현 서쪽의 작은 도시 고쇼가와라. 고쇼가와라가 자랑하는 타치네프타 전시관을 찾았다. 타치네프타란 서 있는 등불 인형이란 뜻으로 아오모리현의 다양한 등불 인형 축제 중 하나다. 직접 보니 인형들을 보관하기 위해 이 건물을 지었다는 말이 이해된다. 네프타는 악령을 멀리 쫓아버리기 위해 행해졌던 아오모리의 전통 축제다. 그중
고쇼가라와에선 높이 20m의 인형을 100명의 젊은이들이 짊어지고 거리를 행진했다고 한다. 전선의 보급으로 점차 작아져 4m까지 줄어들었다가 10년 전 22m의 거대 인형을 복원시킨 일이 큰 화제를 모아 이후 전국적인 축제로 발전되었다. 인형 얼굴을 제대로 보기 위해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한다. (4층부터) 전시물을 보면서 복도를 따라 내려간다. 8월 초에 열리는 거리 축제에 참여하지 못한 아쉬움은 사진으로 달랜다. 금붕어 모양의 네프타는 행운을 비는 상징으로 가정이나 상점에서도 볼 수 있다. 역대 인형들 사진이 전시되어 있다. 다시 부활한 대형 인형을 위해 시내 중심가의 전선을 모두 지하에 매설했다고 한다. 이곳 말고도 아오모리현 각 지역의 네프타를 비교해 놓았다. 대표적인 것이 히로사키의 부채 모양 네프타, 아오모리에 거인 모양 네부타가 있다. 네부타와 네프타, 부르는 이름도 서로 다르다. 홈 어드밴티지일까? 이곳 타치 네프타가 상대적으로 너무 크다. 전시관 안에 제작소가 있어 만드는 모습을 볼 수도 있다. 철사로 틀을 짜고 종이를 일일이 붙인 다음에 색칠을 하는데 6개월 동안의 제작비가 인건비를 빼고도 개당 1,500만 엔이라고 하니 인형에 쏟는 정성이 상상을 초월한다. こちらのパーツですね。傘の2メートルに作ってありますけども、このねぶたでいうとこれ全部で12メーターの高さなんですよ。人形だけでですね。その分の2メートルこれくらいですね。でこの足がちょうどその足になります。 받침대에 올리면 높이가 22m. 그럼 어떻게 건물 밖으로 가져갈까? じゃあ説明いたします、こちらの島になっている壁、これを全部1枚ずつ開けます。 천장 조명을 모두 내린 다음 바깥벽이 병풍처럼 열린다고 한다. 태권부의 출동에 버금가는 이벤트를 직접 볼 수 없어 아쉬웠다. 반듯하게 생긴 기차역 옆에 기차역이 또 하나 있다. 일본에선 노선에 따라 역 건물도 따로 있는 경우가 많다. 한가로운 역 안의 풍경은 시골 간이역을 생각나게 한다. 자동화되지 않은 역이라서 모든 업무는 사람 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매표구 옆에 만화책은 뭘까? 여기 스가루 철도를 무대로 한 만화로 외국에 일나간 엄마를 기다리며 매일 고쇼가와라 역까지 마중 나오는 소녀의 이야기란다. 커다란 도장이 눈길을 끈다. 日本の場合大抵駅にはこういうスタンプ押すところがあるので、私たちも一応その土地のそれぞれの特色のあるスタンプなので押してみました。 내가 이 역을 찾은 이유는 바로 추억의 열차를 타기 위해서다. 겨울철 열차의 테마는 난로. 기관차 뒤에 객차가 달랑 2량인데 하나는 일반 객차고 하나는 난로 열차다. 아무리 옛날 기차라곤 하지만 기차 안에 난로가 있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아 그 안이 무척 궁금했다. 정말 난로가 있다. 그것도 2개가. 60년이 넘는 역사의 난로 열차는 갈수록 줄어드는 철도 이용객을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의 일환으로 겨울철 하루 2번 운행된다. 이제는 보기 힘든 표 검사도 하고
간식을 파는 이동 매점도 있다. これホテルの栄養がですね、満点ねばっこい 감자를 들고 뭔가를 말하는 판매원. あれよりまだいいか。 저 감자로 만든 감자칩을 광고하는가 じゃあは 보다. い。どうもどうも。 과자를 쥔 마음은 동심으로 돌아가고 난로 위에선 추억이 익어간다. でストーブを増して戦後私たちは学校教室こういうストーブだったし懐かしいですよとても。 재밌는 건 젊은이들도 마찬가지. 부지런히 오징어를 굽고 구수한 냄새는 객차에 퍼진다. 뭐든지 빨리빨리를 강요당하는 현대인들에게 잠시나마 여유와 웃음을 주는 추억의 열차. 나도 잠깐 아날로그적 감성에 젖어본다. 하치노의 한 마을회관. 전통 축제인 하치노의 엠브리 연습을 위해 남녀노소 주민들이 모였다. 아들에게 모자를 씌워주는 아버지도 보인다. (800년의) 역사를 가진 엠브리는 풍년을 기원하는 행사로 매년 2월에 열리는데 11월부터 미리 연습을 시작한다고 한다. 말 인형을 쓴 어른들을 중심으로 약 30명이 1년의 벼농사 동작을 표현한다. 특히 중간중간에 어린이들이 추는 춤은 인기가 많아 결혼식 같은 행사에도 자주 초대받는다고 한다. 물고기와 힘겨루기를 하는 아이의 능청스러운 연기가 재미나다. 농기구를 상징하는 막대기를 놓고 모를 심은 다음 풍년의 염원을 담아 머리를 흔들며 마무리 짓는다. 엠브리 연습장에서 만난 사사키 씨의 초대를 받았다. 아들과 손자까지 3대가 연습장에 나왔길래 몇 가지를 여쭤보니 아예 집으로 가자고 하신다.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말 인형에게 절을 한다. 에보시라는 말 인형은 일종의 신으로 외출 후에 잘 다녀왔다고 신에게 인사하는 의식이란다. どうぞ。ここは仏間です。ここは神様。こちらは仏様。先祖の仏様。 요즘 일본 가정집에선 점점 사라져간다는 신단이 있다. 또 그 옆에 조상을 모신 불단이 있다. 일본인들에게 종교는 꼭 하나만 믿어야 하는 독실한 신앙이라기보다 하루하루 마음가짐과 행동의 지침으로 삼는 생활 습관처럼 보인다. ここは私がくつろぐ場所。 사사키 씨의 방이다. 가운데 보온용 이불 탁자가 있는 전통적인 다다미 방이다. ここは今でみんなでくつろぐ。 온 가족이 거실로 쓰는 방이다. これがインブルの写真ですね。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도 주로 엠브리 공연 장면이다. あの人はこの写真。틈나는 대로 온 가족이 모여 엠브리 공연 비디오를 본다는 열혈 엠브리 가족. 도대체 엠브리의 어떤 매력 때문에 3대가 빠진 것일까? 昔からこの杉で血が騒ぐんだ。娘も全部杉でみんな家族インブリだった。親父も私の父親もインブリで。
대를 이어서 전통을 지켜가기란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기꺼이 함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온 가족이 모여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는 전형적인 일본 가정의 저녁 풍경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카메라さん どうぞ. 어르신이 권하는 맥주 한 잔을 감사히 받는다. 그리고 사사키 씨 가족의 행복을 함께 기원한다. 아오모리에서의 추억을 뒤로하고 이제 홋카이도로 가려 한다. 아오모리와 홋카이도는 해협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두 곳을 연결해 여행 계획을 짜기도 한다. 하코다테행 특급 열차를 타기 위해 아오모리역으로 갔다. 값은 우리 돈으로 8만 원 정도. 승차권과 특급권을 따로 발급해 주는 게 특이하다. 기차의 이름은 슈퍼 백조호. 백조는 아오모리의 상징새다. 종류만큼이나 모양도 다양한 일본의 기차. 이왕이면 백조처럼 하얀색으로 칠하면 어땠을까? 혼슈와 홋카이도 사이 스가루 해협을 그 아래 해저 터널로 건넌다. 모든 좌석마다 해저 터널 안내문을 붙여놨다. 세이칸 해저 터널은 53km의 세계 최장 해저 터널로 각 열차가 언제 터널에 들어가고 나오는지 상세히 알려주고 있다. 바다가 보인다. 곧 터널에 들어가려나 보다. 맨 앞 객차엔 전망창이 있어 터널 진입 과정을 볼 수 있다. 몇 개의 작은 터널을 통과한 다음 본 터널로 들어간다. 잠깐 터널의 역사를 살펴봤다. 혼슈와 홋카이도를 잇는 연락선이 태풍 등으로 사고가 빈번하자 이를 대체할 철도용 해저 터널을 검토 연구한 끝에 1961년 착공, 1988년 완공되었다. 30분이 채 지나지 않아 터널을 빠져나온다. 터널 덕분에 두 도시를 오가는 시간이 반으로 줄었다고 한다. 우연히 만난 승무원의 경력이 재미있다. 터널이 생기기 전에는 배에서 일하던 분이라고 한다. 戦艦連絡船は12年です。12年で、お客様の切符や、船体などずっとやってまして。 12년 동안 일하던 배가 운항이 끊기자 배를 대신하는 철도로 직장을 옮겨 벌써 20년이 넘었으니 참으로 끈끈한 인연이다. 드디어 홋카이도, 멀리 하코다테산이 보인다. 하코다테시 인근에 다랑어잡이로 유명한 항구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보았다. 카마야항은 생각보다 작고 한적했다. 다랑어는 멀리 원양어선에서만 잡는 줄 알았는데 섬나라에서인지 근해에서도 잡히나 보다. 다랑어는 여름에 제일 많이 잡히고 요즘 같은 때에는 많이 줄어 오징어와 번갈아 가면서 잡는다고 한다. 다행히 오늘 새벽에 떠난 배가 한 마리를 잡아 돌아오고 있다. 배 한 척에 보통 2명의 어부가 탄다. 다랑어를 잡자마자 배에서 피를 빼고 내장을 골라낸 다음 바로 얼음물에 담가 항구로 가져온다. 이 지역 다랑어가 맛있는 이유가 해역의 위치도 있지만 바로 선상에서의 처리 노하우 때문이란다.
한 마리 옮기는데도 지게차가 필요하니 역시 다랑어다. 배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내장을 깨끗이 골라낸다. 이런 다랑어는 한 마리에 몇 킬로그램이나 나갈까? 重量がですね、139キロ、長さが1メーター90センチ、うちで上がる分としてはちょっとやや小ぶりですね。 큰 것은 200kg을 훌쩍 넘는 것도 있단다. 손질을 마치고 하코다테 상표를 붙인 다음 전국의 경매장으로 보낸다. 이곳 다랑어는 킬로그램당 5,000엔을 받는데 일본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다시 하코다테 시내로 돌아와 역 근처 중심가를 돌아봤다. 하코다테는 인구 30만의 아담한 도시로 홋카이도 남부의 교통 문화 중심지로 발전해왔다. 거리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전차. 일본에서 전차가 다니는 몇 안 되는 도시 가운데 하나로 한때는 애물단지였지만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다시 곽광받고 있다.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전차를 이용하고 있다. 오래된 전차뿐만 아니라 신형 저상 전차도 있어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다. 시내 중심지는 대부분 전차로 접근할 수 있다. 자동차와 전차가 차도를 사이좋게 나눠 쓴다. 하코다테산 쪽으로 넓게 펼쳐져 있는 언덕 지역인 모토마치. 가로수에 전구를 다는 작업이 한창이다. 밤거리 조명을 할 모양이다. 언덕 위 고풍스러운 건물은 구 하코다테 공회당. 하코다테를 대표하는 서양식 건물로 화려함을 자랑한다. (2층) 발코니에 올라 바깥을 바라보니 항구를 낀 하코다테 전경이 시원하게 펼쳐진다. 의상관에서 빌려준 드레스를 입고 잠깐이나마 동화 속 공주님이 되어본다. 공회당 근처에는 개성 있는 교회 건물들이 모여있다. 일본 성공회의 시작과 함께한 성요한 교회, 중세 유럽의 교회 양식으로 지어졌다. 가톨릭 모토마치 교회는 스테인드 글라스가 아름다운 고딕 양식의 건물이다. 하리스토스 정교회는 삼각 지붕과 3개의 작은 돔이 비잔틴 양식을 보여준다. 서구식 건물들이 많은 이유는 하코다테가 일본에서 가장 먼저 개항한 무역항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시내 유노카와 지구에는 트라피스틴 수도원이 있다. 1898년 프랑스에서 파견된 8명의 수녀들이 세운 수녀원으로 홋카이도 가톨릭 역사의 출발점이다. 지금의 건물은 화재로 인해 1927년에 다시 지었는데 단아하고 이국적인 멋을 풍긴다. 일본에서는 기독교 비중이 낮아 수도원이 드문 탓일까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특히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성지 같은 곳이다. やはり自分の願い通りになんかこうすがすがしい気持ちになりました。すべてのマリア様の像とかにお祈りを捧げたい気持ちでいっぱいです。
신자는 아니지만 나 역시 마음이 차분해지고 경건해진다. 시내 구경으로 지칠 즈음 요란한 간판이 눈에 띈다. 아이스크림을 파는 곳인 줄 알았는데 다양한 메뉴 그림이 붙어있다. 북적이는 실내. 감각적인 분위기 때문인지 특히 젊은이들이 많다. 그네를 매달아 놓은 아이디어가 재미나다. 우리와는 다르게 패스트푸드점이면서도 여러 메뉴를 팔았는데 그 중에서도 햄버거로 다양한 이벤트를 벌이나 보다. 마침 친구를 위해 이벤트를 벌이는 일행이 있었다. 저렇게 큰 햄버거를 먹을 수 있을까? 本日はザットチョバーガーご挑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먹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즐겁다. 이 집의 대표 메뉴인 치킨버거를 먹어보기로 했다. 살짝 엿본 주방. 치킨버거에 들어가는 프라이드 치킨이다. 여기에 이 집만의 비밀 소스를 버무린다는데 역시 공개 불가. お待たせいたしました。チャイニーズチキンバーガーになりますね。 우리나라 간장 소스 치킨이 빵 사이에 들어있는 셈이다. 아무튼 맛있다. 하코다테 북쪽에 자리 잡은 오누마 공원. 화산 폭발로 생긴 커다란 호수 2개로 이루어진 자연공원이다. 굳었던 날씨가 개면서 무지개가 떠올랐다. 다리 위 젊은 연인들 마음에는 어떤 무지개가 떴을까? 날씨 때문인지 사람들은 거의 없고 오리들만 부지런히 헤엄친다. 호수 안쪽 크고 작은 섬을 잇는 산책로를 걷다 보니 전망 좋은 곳에 자리 잡은 비석이 눈에 띈다. 이 고장의 작곡가 아라이만의 히트곡 천의 바람이 되어를 위해 지역 예술가들이 만든 기념비다. 멀리 산 중턱에 걸터 앉은 구름을 보며 나도 잠시 쉬어간다. 시내로 돌아오니 어느덧 빛의 세상으로 바뀌어 있다. 하코다테의 야경이 유명하다던데 밤이 되니 실감하겠다. 예쁜 거리를 보니 절로 걷고 싶어진다. 옛 창고들이 모여있는 항구 앞.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한창이다. 캐나다의 자매 도시에서 공수해온 대형 트리. 매일 저녁 점등식이 열린다. 일반인들의 신청을 받아 점등자를 뽑는데 오늘은 엄마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부자가 그 주인공이다. 2、1、スイッチオン。 Christmas tree.
불꽃놀이로 점등식은 절정에 이르고 들뜬 청춘들은 겨울밤을 추억에 담는다. 하코다테의 자랑 야경을 보기 위해서 로프웨이로 하코다테 산에 오른다. 창밖에 보이는 바깥 풍경에 설레임은 더해간다. 드디어 300m 정상 전망대. 세계 3대 야경으로 꼽힌다는 하코다테 야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아름다운 야경을 보니 여행 동안 쌓였던 피로가 스르르 녹아내린다. 나의 여정은 여기까지. 잠깐 눈을 감고 이번 여행에서 만난 순수한 자연을 떠올린다. 그 자연과 전통을 물려받아 소중히 지켜가는 소박하고 친절한 사람들을 떠올린다. 그리고 이곳에 머물며 배운 여유와 느림의 미덕을 마음속에 담아간다.